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의 영화는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입니다. 와. 김씨 표류기 갑자기 옛날 영화라서 좀 당황하셨을까요? 저희가 요즘에 최근 영화보다는 좀 옛날에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하고 싶기도 했고 소요가 아직 못 보았던 영화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김씨 표류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를 한 8년을 묵혀놨거든요. 8년이나? 8년 전, 20살 때부터 이 영화 너무 꼭 봐야지 하는데 막상 보다 보면 뭔가 아껴놓고 싶고 보다가 보면은 또 제가 연극을 하면서 혜화랑 알게 된 거잖아요.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뿜뿜 올라오는데 내 현실은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약간 이제 기다리면서 아껴놨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 유리병 편지를 던지며를 계기로 처음으로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김씨 표류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영화인데요. 오. 왜냐면요, 제가 이때가 개봉했던 게 200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고 오랜 입원 기간에 걸쳐서 있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보게 된 영화가 바로 이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였습니다. 해방의 맛이구나. 맞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그 남자 김씨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때 이제 해방감을 함께 같이 맞아. 느꼈을 수 있는 초딩 김혜화가 아, 해방하게 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그러네. 있습니다. 2009년에 자, 그러면은 맞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네.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네. 저희가 드디어 로고송이 생겼습니다. 로고송 오프닝 맞죠, 송이라 맞죠. 그래야 되나? 오프닝 시그널 송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거 우리가 이만큼의 고급스러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지만 또 맞아요. 이 로고송을 만들어주신 시그널송을 만들어주신 해와의 그 지인 친구 네, 우리 사유나 양의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유나 씨에게 무한의 감사, 압도적인 감사를 표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씨 표류기 장르는 뭐 코미디, 재난? 오, 재난. 그거 뭐 이제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재난. 하려면 할 수 있죠. 어드벤처 드라마 중에서 저는 어드벤처가 가장 표면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감독과 각본은 모두 이혜준 감독이 했고 주연 배우는 정재영 배우와 정려원 배우 이분들이 지금 이때로부터 15년이 지난 거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말 지금도 뭐 나이가 드셨다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훨씬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진짜. 러닝 타임은 1시간 2시간 조금 안 돼요. 1시간 56분 정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마무리가 되고 사실 이게 앞뒤 뭐 떼고 보면은 사실 더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12세 관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잔인하고 보기 힘든 거를 잘 못 보는 편인데 이거는 그런 장면들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힐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마스크걸을 제외하고 지금 그리고 뭐 다음 에피소드까지는 다 어떤 잔인하거나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없는 작품들로 준비를 했어요. 의도치 않지만 네. 네, 사실 해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평화를 추구하는 타입이라서 맞아. 유혈낭자한 거 별로 안 좋아하긴 싫어. 합니다. 네, 그래서 김씨 표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연은 정재영, 정려원 배우님인데요. 이렇게 두 분이서 이끌어가는 이야기라서 정재영 배우님이 여기서 나타나기로는 남자 김씨, 그리고 정려원 배우님은 여자 김씨라고 칭을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남자 김씨가 전화를 하는데 대출 상환 독촉 전화를 받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배경이 이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투신 자살 뭐 이런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남자 김씨가 2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할 것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대출 전화를 끝으로 한강에 뛰어내립니다. 네, 이 2009년이잖아요. 네. 2009년이면 IMF로부터 대략
10년 정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 당시에 이제 자살과 관련된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특히, 그래요? 네, 한강 투신에 대한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한강 물온도 재주는 어플도 있었는데 아, 진짜? 퐁당이라고 어, 왜? 한강 물온도 그러니까 퐁당이라는 네이밍 샌드 자체가 너무 기괴하다. 그런 어플도 있었었고요. 제가 뭐 처음 스마트폰 나왔던 그 시대쯤에는 2009년이면 스마트폰이 있었죠. 물론 이 이 영화가 촬영된 시점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기 전인 것 같지만 특히나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들의 자살 혹은 아버지가 이제 힘이 많이 없어지셔서 아버지를 대리하게 된 자식들 세대, 젊은 세대들의 어떤 고통과 또 그것의 어떤 표상으로서의 한강 투신 자살이 뭐 여러 작품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김씨 표류기는 그것을 활용하면서도 되게 유쾌하게 무겁지 않게. 전유하죠. 다만 그거를 가볍게 다루진 또 않고 있어요. 그 점이 이 작품이 시작부터 훌륭한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나레이션이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죽지 못하고 한강 가운데에 있는 밤섬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나레이션이 병신 죽지도 못합니다 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과 그런 거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나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레이션이 되게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그 무기력하면서도 담담하면서도 그래서 이 자살 시도로 시작하는 초반부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고 코믹하게 하지만 또 가볍진 않게 그렇게 다가와서 보는 맛이 있었죠. 딱 이렇게 처음부터. 중간에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흙에 막 범벅이 된 그 짠내나는 그 느낌. 맞아요. 그래서 밤섬에 표류가 됐는데 이제 죽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63빌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3빌딩에서는 죽을 수 있겠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난 지금 섬에 갇혔구나. 그리고 갇혔는데 한강에 유람선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람선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막 흔듭니다. 살려주세요 이러고 119에 전화도 하고 네, 119에 전화도 하고 근데 다 이제 무시하죠. 유람선도 그냥 인사하나 보다 이러고 119에서도 무인도라고요? 그럼 나오세요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렇게 또 유쾌하게 그 탈출을 실패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뭔가 이제 밤섬을 보고 이 영화의 각본을 좀 처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밤섬 다음에 밤섬 위에 있는 마포대교를 보고 마포대교의 투신 자살. 그다음에 투신 자살한 사람이 밤섬에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의식의 흐름이었을 것 같은데 그 발상 자체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무인도를 생각하면은 보통 도시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밤섬이라는 이 장소가 이렇게 도시 높은 건물들도 보이면서 다리도 보이면서 한강도 보이면서 그런 되게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서 지상과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탈출할 수 없는 아이러니까지. 맞아.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죽으려고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강에서 실패하고 63빌딩도 못 갔으니 목이라도 매자 해가지고 넥타이로 목을 매려고 하지만 똥이 마려워서 목을 매지 못하고 다시 나옵니다. 네,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는 의지가 살려는 의지에 패배한 순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똥을 싸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는 어쨌든 생명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데 생명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결국에는 자살, 죽음을 원하는 욕구를 넘어선 것이다. 사실 죽으려면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긴 하잖아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기 63빌딩까지 가야지 뭐 이 생각? 그리고 유람선에 손을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부터 해서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뭔가 다른 욕망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서 약간 우리 이제 고급스러운 인트로를 깐 김에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자면 에로스가 타나토스를 이겼다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
응.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 김씨가 목 매러 가기도 전에 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요. 다시 물에 막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건너려고 한다. 건너가려고 보이니까. 건너가려고 막 하는데 수영 잘 못하고 또 그 음. 강에서 수영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물 속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물 속에 허우적대는 옛날 어렸을 적의 모습으로.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막 아빠가 잔소리하는 장면, 그 다음에 다시 신입사원이 됐을 때 면접 볼 때 면접에 약간 막 욕먹는 뭐 당신은 뭐 토익 점수 이것밖에 안 맞아, 돼 맞아. 이런 약간 그런 장면. 나는 물속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저기 이제 면접관들은 정장 차려입고 딱 거기서 보고 있고 여자친구가 이제 담배 피면서 아 나 너랑 못 만나겠어 무능력한 너 같은 남자는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갑자기 쌈바춤을 훌라춤인가? 훌라춤을 추는 여성분들이 쫙 나오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 시퀀스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단어. 제발. 아무튼 이 시퀀스가 저는 가장 제 취향이었어요. 제가 연극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극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2차 창작을 옮겼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가 상상할 때 상상할지 좋은. 그게 이제 해와가 또 뮤지컬 덕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또 만약에 이런 게 오히려 글자 소설로 표현이 돼도 되게 뭔가 감각적이겠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어떤 예술성이 높은 영화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최고의 장면 저에게는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딱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듣기도 좋고. 맞아요. 그 괜히 심오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를 내가 건너가도 이 물에서 허우적 되는 것 같은 삶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맞아. 본격적으로 나는 가지 않고 무인도에 남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생의 의지가 이겼다. 네, 생의 의지가 이겨서 또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죽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밤섬에서의 표류 생활에 아주 완벽하게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영화적 허용, 판타지가 조금씩 드러나죠. 그냥 먹을 수 있는 버섯이 막 있어가지고 버섯으로 연명하면서 여러 이제 생존 기법을 빠르게 익혀나가는 게 거의 약간 노빈손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아 봤죠. 저 노빈손 시리즈 집에 아직도 거의 쫙 있는데 그 느낌이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느낌. 근데도 잘해. 이때 딱 그 유명한 것들이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학습 만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트렌드에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뭐 강에서 더러운 물로 깨끗한 물 먹기, 뭐 불 피우는 방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세제를 사용해서 물고기 잡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새를 잡아 먹고 막 비위도 좋고. 맞아. 비위가 정말 좋아. 한강물을 막 먹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지. 무서울 게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 버섯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먹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면서 먹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리보트를 발견을 합니다. 한강에서 떠내려온 오리보트를 발견을 하고 여기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디어 이뤘다라면서 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막 유람선 막 떠다니고 사람들 보일 때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유람선이 오면은 오히려 숨습니다. 나는 저쪽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루비아 꽃을 먹으면서 울잖아요. 달콤함을 느끼면서. 이것도 이게 진짜 생의 의지. 먹고 안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희망이 보였을 때에 우는 거거든요. 이 사루비아 꿀이 되게 옛날 생각을 나게 하면서 그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이 맛, 그리웠던 이 맛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스텔지아. 네. 오늘 자꾸 고급 단어를 쓰시는데 이제 인트로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좀 열받네요. 잘 써야 됩니다.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이제 생의 의지, 살고 싶은 의지를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남자 김씨의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어떤 단어가 사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때부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막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막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 보면 밥해 먹다 하루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할 건 식량 구하고 밥 먹고 딱 이 본능, 인간적인 본능만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심플함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적인 문제,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적응을 완전히 잘 해가지고 처음에는 모래밭에다가 헬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헬프라는 단어가 이제는 헬로로 바뀌고 이제는 심심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서 한 장면이 끝이 납니다. 맞아. 오리배 집, 이것도 비주얼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맞아. 이런 거 소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또 이 당시의 작품들에 오리배가 또 자주 등장해요. 뭐 그래? 로맨틱 코미디 보면은 오리배 타는 어떤 애정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박민규의 아하세요 펠리컨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오리배에서 자살을 누가 하는 걸 내가 유원지 관리인으로서 목격을 하면서 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 오리배를 통해서 이제 갑자기 이거 박민규 작가 스타일이긴 한데 뭐 이제 베트남의 보트 피플들이 그 오리배를 타고 날라와서 막 거기 유원지에 막 잠입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펼쳐지는 그런 소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동시대의 작가니까 그 2000년대쯤에 이런 오리배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성을 상징하는 오브제 이런 거일 수 있겠다. 한강이 되게 많이 쓰였네요. 생각해보면. 그래, 이때쯤 꽃보다 남자에서도 오리배 타고 데이트하는 구준표 뭐 이런 거 봤던 거 같아. 무한도전에서도 오리배 진짜 많이 탔어. 뭔가 있었나 봐. 이 당시 어떤 아이콘 같은 거였어. 그런 게 있었나 봐. 자, 장면이 전환돼서 여자 김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심심함을 느끼게 되는 남자 김씨의 얘기가 끝나고요. 장면 전환이 돼서 남자 김씨가 밤섬의 표류가 되었다면, 이제 여자 김씨는 방 안에 혼자 표류해 있는 여자 김씨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키코모리죠. 아니,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컨셉을 잡는 의식의 흐름이 밤섬, 그다음에 마포대교, 자살, 고립, 그 고립을 다시 내 정신적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이것까지 이 두 개를 또 교차시켜 놓는다는 그냥 여기는 컨셉부터가 기발해. 이미 성공이 보장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 자체가 볼 때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인도에 표류한다는 게 지금은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여자 김씨는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하는 대인기피증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신이 소통하는 창구가 바로 인터넷인데요. 미니홈피라고 하죠. 이때 얘기로. 예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불법 도용해가지고 합성하고 보정하고 막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해가지고 마치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과시하는 것을 낙이자 직업처럼 느끼고 있는 삶을 3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서 또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진짜로 시의적절, 지금 꺼내놔도 맞아. 시의적절하다. 사실 한강 자살이라는 거는 요즘에서는 되게 흔한 현상, 이게 쉽게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보도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뭐 현실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통계를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반면에 이런 SNS에서 남의 사진 도용해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뭔가 전시하는 그런 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밝혀지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직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플랫폼만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있는 일이라서 충분히 이때는 미니홈피인 거죠. 이런 미니홈피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여자 김씨는 나름대로 외로움도 달래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맞아. 운동도 하고요, 나름. 운동을 하는 게 또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이래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열심히 사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여자 김 씨는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루틴이 있는 거죠. 혼자 있어도. 딱 그 아빠가 출근할 때 시작하고 아빠가 퇴근하면 자러 누워. 미니홈피가 본격적인 일이고 이제 해가 지면 망원경을 활용한다든지. 취미가 있어요. 미니홈피는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달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대인기피증에게 아주 최적화된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낮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딱 2번이 있어요. 바로 민방위 훈련 날입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민방위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웽 하면은 갑자기 하이바를 딱 뒤집어 쓰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면서 커튼을 착 열고 아무도 없는 낮의 거리를 사진을 찍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또 민방위 훈련 날이 있어서 그 거리를 찍는 도중에 앵글을 딱 돌려가지고 밤섬을 딱 봤는데 남자 김 씨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러고 놀래다가 저 약간 외계 생명체 같은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혼자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 김 씨를 첫 목격하는 순간이 알몸으로 맞아. 남자 김 씨가 생쇼하는 그 세상에게 뭐 욕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래도 안 보이냐 이러면서 그 자신의 어떤 성기를 흔들면서 어차피 아무도 못 볼 거라 생각하고 내가 우습냐 뭐 이러면서 이 세상 덤벼라 이런 느낌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이 민팡이 때 여자 김 씨가 포착하면서 손을 어머나 가린 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열어가지고 보는 그런 느낌으로 화들짝 놀라서 넘어졌다가 다시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와다다다 사진을 찍고 그때부터 여자 김 씨의 남자 김 씨 관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미니 홈피도 제쳐두고 관찰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다시 장면이 남자 김 씨가 있는 밤섬으로 넘어갑니다. 남자 김 씨는 이제 베테랑이 됐어요. 현지인이야. 원주민. 리얼 밤섬 원주민이 돼가지고 막 페트병으로 샌들도 만들어 신고 그리고 막 물고기도 못 잡다가 이제는 그냥 훅훅훅 막 한 방에 잡아내고 그 커피 뚜껑으로 이거 선글라스 곡을 만드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골프도 하고 솔방울로 그럼 아주 나름대로 되게 즐겁고 능숙한 무인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또 식량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하게 짜파게티 봉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여기에 스프가 하나 딱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리평 잊고 있던 속세의 맛을 떠올리면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의 남자 김 씨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짜장면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아니, 집에 혼자 있을 때 짜장면 냄새 나면은 배가 안 고프다가도 고프잖아요. 냄새도 아니고 그냥 누가 짜장면을 먹는 그 맞아. 유튜브나 이런 거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맞아.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막상 한 이틀 먹으면 그만 먹고 싶긴 하거든요. 맞아. 하루 먹으면 다음 날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못 먹어. 근데 당연히 면이 있어야 되는데 면이 없잖아요, 면이 무인도에. 제일 어려워. 면이 없으니까 그냥 스프나 이렇게 털어 먹을까라고 하다가 일단 그만두고 면을 만들 방법을 막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풀들 막 잡초 같은 거 막 뜯어가지고 면을 만들 수 있는 잡초가 없을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발견을 못해서 절망을 해서 오리배 안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오리배에 계속 똥을 싸는 새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짜장면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지난 시절 짜장면을 안 먹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장면도 너무 재치 있었어요. 맞아. 그 부장님이 뭐 짜장면으로 동일하지 막 이러면은 자기 혼자 저는 울면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를 회상하면서 안돼 그 데이 맞아 인터스텔라 안돼 그리고 그 엄마가 짜장면 한 입만 먹고 해 맞아. 싫어 이런 장면 TV 보다가 엄마가 한 입만 먹고 봐 이러면 안돼 싫어 이러면은 이 당시에 또 안돼 어떤 G.O.D의 어머님께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래서 뭔가
되게 연극적이라고 많이 느꼈던 것 음. 중에 하나는 이 동시대 컨텐츠들과 상당히 잘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나서 현장성이 막 느껴지니까 그게 또 재밌었어요. 지난 날의 회한들을 그렇게 돌이켜 보면서 짜장면을 상상을 하다가 이제 떨어진 새똥이 우리 배 천장에 묻어 있는 거 보면서 얘네는 왜 똥을 이렇게 쌀까? 먹은 게 있으니까 싸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또 똑똑해져요 사람이. 새똥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새는 곡물, 식물을 먹으니까 새똥을 싸는 게 아닐까? 라면서 그 새똥에서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라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기의 그 신용불량 카드를 막 이렇게 새똥을 긁는데 막 사용을 하는데 이때 나오는 말이 오랜만에 이렇게 카드를 긁어봅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또 나와요. 그것도 전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잔잔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개그를 쳐요. 그래서 이런 개그를 계속 하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지루할 틈 없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만들 때는 계속 이렇게 짜잘한 웃긴 걸 계속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할 정도로. 왜냐면 관객 입장으로 있을 때 뭔가 졸리다, 피곤하다,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연극, 영화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제 스스로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그러면은 관객들을 이제 한시도 쉬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과한 편인데 혜화가 이제 그걸 감당을 했어야 됐죠. 저희가 연출할 때. 어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훌륭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계속 이렇게 장난을 쳐요. 여자 김씨 때도 그렇고 남자 김씨 때도 그렇고 그 나레이션을 통해 말장난도 하고 막 몸개그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가지고 웃겨주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그냥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다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짜잘짜잘한 유머들이 한시도 눈을 떼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었으면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예술 영화, 평론가들이 사랑하는 영화만 될 수 있었을 그럴 텐데 수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개그가 들어가면서 대중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무겁지도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밭을 개간하죠. 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 재능이 있어. 농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엔 다 무능력하다고 하는 그런 컨셉의 인간으로 나오는데 알고 보면 농사에 재능이 있었을지도. 전 이것도 연극적 상상력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는 리얼리티에 훨씬 가장 근접해 있는 예술인 것 같아요. 요즘 점점 영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현실과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든다면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어떤 연극적 상상력을 빌려오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도 그 연극에서는 그냥 으짜 이제 밭이 생겼다 이러면 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냥 밭을 만들어 버려. 그다음에 얼렁뚱땅 사실 새똥으로 밭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엄밀히 그 검열하고 그럴 필요가 없. 교열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밭을 만드는 장면 그다음에 곡물이 자라는 장면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얼렁뚱땅. 맞아. 근데 저는 이 얼렁뚱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충 넘어가 테니까 알아서 이해하세요 하면서 상상력을 막 전개시키는 그러니까 리얼리티보다는 판타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넘기는 거 이 뻔뻔함이 또 이 영화의 사랑스러운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기 똥으로 막 비료주고 막 그런 장면들이 웃겼습니다. 이 농사를 막 짓다가 자기 몸에 땀이 나니까 막 핥아먹어. 짜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땀을 모아가지고 조미료로 쓰는데 맞아. 난 그게 뭔가 했어. 몸을 막 핥다가 그걸 이제 와우 이러면서 염분 채취를 스스로 이제 무한동력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거 뭔가 뭐라고 뭐 형용할 수가 없는 장면이다. 맞아. 인간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묘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뚜기 캔 뚜껑을 가진 허수아비도 만드는데 이게 그 윌슨 있잖아요. 맞아. 배구공인가? 그 윌슨처럼 여기서는 이 김 씨의 친구가 되는 거죠. 오마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다시 장면은 여자 김씨 오뚜기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통해서 여자 김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데요. 다시 여자 김 씨로 돌아와서 이 여자 김 씨는 여전히 이 남자 김 씨의 표류기를 관찰하는 것이 자신의 온전한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저 외계 생명체와 일촌을 맺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대포 카메라로 덕질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 김 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유리병 편지입니다.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서 밤섬 쪽으로 그 유리병 편지를 적어서 딱 던지면서 교신을 시도를 합니다. 마포대교까지 가면서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부비 트랩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뭐 태엽 로봇으로 이제 경비 아저씨의 시선을 회피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막 그런 장면들도 너무 재밌었고 귀여웠어요. 이것도 진짜 무대 위에서 표현하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맞아. 이러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못 본 거예요 제가. 되게 비싼 와인잔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인잔을 구해다가 유리병 편지에 써서 오토바이 헬멧을 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유리병 편지를 던집니다. 그렇게 교신을 시도하는데 과연 받았을지. 매일 이제 헬로우의 문구가 변화가 있을까를 관찰하는 게 다음에 여자 김 씨가 계속 하는 일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3개월 동안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이 편지를 못 받았나 보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다시 남자 김 씨의 밤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젠 뭔가 원주민에서 문명이 약간 태동하고 있는 느낌이 같아요. 버려진 어떤 가구들로 인테리어를 막 꾸며놓고 물고기도 키우고요. 네, 이제 아침에 일상 루틴도 있고 체조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나무 타고 새알도 잡고 뭐 이렇게 딱 루틴대로 짝짝 하고 음료도 막 만들어 마시고 계란 후라이도 먹고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한 밭에 딱 갔는데 여기에 새싹이 자라난 거예요. 새싹이 자라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새싹은 뭐지? 하면서 어이 윌슨은 아니고 허수아비한테 어이 오뚜기 우리 여기 자란 거 봐 이러고 오뚜기를 딱 치웠는데 그 뒤에 자기 키만한 옥수수가 맞아. 자라나 있던 거죠. 농사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숲을 헤매다가 유리병 편지를 마침내 발견하죠. 이 발견한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 바닥에 햇빛이 비춘 거 이렇게 반사된 거를 보고 유리병을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왜 여기만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 있지? 하고 위를 딱 햇빛이 약간 봤더니 색깔이 다른 필터 껴 있다. 약간 초록빛에 햇빛을 발견하고 뭐지? 이러고 위를 봤는데 나무 위에 이렇게 유리병 편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왜 이게 나무에서 발견이 되지? 했던 게 분명히 강 쪽으로 던졌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 퐁당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한강물에 달빛이 비추고 퐁당 소리까지 나는 거를 장면에 넣었음에도 발견되는 건 나무 위란 말이죠.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떻게 여기서 발견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오게티 같은 거. 저는 그 퐁당 소리까지는 캐치를 못했는데 그냥 당연히 해안가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해안가? 그러니까 이게 섬이라 친다면 여기가 해안이겠죠. 동물의 숲처럼. 동물의 숲처럼 그렇게 유리병 편지가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나무에 걸려 있어서 저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보긴 했어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아니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라고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댓글을 달면 언급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언급밖에 없어. 줄 수 있는 게 언급밖에 없다. 아무튼 그래도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자 김 씨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여자 김 씨가 드디어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How are you? 라는 메시지를 적어놓고 손을 흔들고 있는 남자 김 씨의 그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행복한 표정으로 출력하고 있는 여자 김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펜팔이라고 하죠. 그 유리병 편지를 또다시 던지러 갑니다. 계속 답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이렇게. 되게 간단한 영어 말들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와중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옥수수가
자신의 키만큼 자라서 옥수수 가루로 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어! 이러면서 막 신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옥수수는 면을 만들 수 있는 작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데 여자 김씨가 남자 김씨가 짜파게티를 그리워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이 대인기피증 여자 김씨가 짜장면을 시키는데 어쨌든 근데 저기 섬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짜로라는 짜장면집의 배달원에게 10만 원 수표를 딱 건네주면서 저희 오리배를 타고 저 남자에게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진짜로 배달원 배우가 크라잉넛이잖아요. 어쩐지 많이 봤다 했어요. 크라잉넛의 이름이 박영서. 크라잉넛의 보컬로 알고 있는데 어쩐지 네, 익숙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도 딱 보면은 배우의 연기는 아니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조금 독특합니다. 나 락한다 이런 느낌 좀 많이 나고 속된 말로 약간 날티난다 그런 느낌인 거죠. 되게 잘 살렸어요. 그래서 이 배달원이 오리배를 타고 밤섬까지 갑니다. 먼 발 이러면서 가가지고 남자 김씨를 발견해서 짜장면을 주는데 굉장히 젠틀하게 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배달원이 힘들어하죠. 또 오리배를 타고 다시 여자 집으로 가서 그 짜장면을 돌려줍니다. 그릇은 그냥 가지세요 제발 이러고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 김씨가 잠시만요 그 남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배달원이 그 말을 전달해주죠. 그 남자 김씨가 짜장면은 저에게 희망입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또 여자 김씨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여기도 좀 재밌었던 게 남자 김씨가 배달원한테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서로에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감정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여자 김씨도 물어보지 않나요? 그 남자 어떤가요? 라고 그러니까 그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장면이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에게 관심이 생긴 수준이 아니지. 많이 이제 높아져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대사였죠. 이 남자에게 짜장면은 희망이구나라고 하면서 다 불어가지고 떡된 짜장면을 베어 먹어. 베어 먹으면서 남자가 전해준 희망이 나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고 I'm sorry라는 유리명 편지를 던져줍니다. I'm sorry에 대한 답장으로 열심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별안간 몸개그를 선보이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여자 김씨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뭔가 이 썸 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무려 이 유리병 편지와 모래로 하는 시그널 가을 이렇게 하는 건데도 되게 썸 타는 뭔가 설레는 느낌이 딱 보입니다. 낭만적이네요.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서 마침내 오이, 완두콩, 가지 같네요. 가지, 옥수수, 고추 재능이 있다니까. 이걸 다 키우는데 성공을 해. 농부였어 적성은. 그리고 이제 어디서 또 얻어낸 하이바를 절구로 써가지고 또 나무로 해가지고 옥수수를 빻아서 드디어 반죽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되게 경건해요. 맞아. 분위기가. 이거 진짜 무슨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같은 느낌이야. 굉장히 경건하고 이거는 이렇게 숨죽여 지켜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장면처럼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나 리틀 포레스트 같이 포레스트. 요리하는 과정을 딱 줌해가지고 맞아요. 멋있게 보여주는데 노래나 미사여구 이런 거 없이 딱 요리하는 장면만 아주 신성합니다. 특히 이 짜파게티 껍데기에 있는 데코레이션을 그대로 하려는 노력까지 완두콩, 오이, 완벽합니다. 삶은 달걀, 양파, 당근 그리고 배달 왔을 때 아껴놨던 그 단무지 세트 그건 또 받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먹고 안 가져간 것 같았어. 아 그런가? 그리고 진짜로 해서 또 그 나무 젓가락도 놓고 가가지고 그거 탁 경건하게 게이드 진짜 조심조심 뜯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탁 뜯어가지고 경건하게 비벼 먹으면서 오열을 하죠. 너무 슬퍼. 그러면서 그걸 보는 여자 김씨까지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여자 김씨는 루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감정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해진 게 아닐까. 궁금하고 생각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랑에 거의 근접한 감정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옷장 안에서 이렇게 뾱뾱이랑 같이 자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옷장에서 한 발짝 나와서 맞아. 밖에서 밖은 아니지만 그 창문과 가까이서 잠을 자서 햇빛을 받으며 잠을 깨는 그런 생활로 바뀌는 그런 발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겹 벗어나는 거죠. 음. 그 여자 김씨를 보면서 음. 이상의 날개가 생각이 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의 방은 가장 마지막에 있고 중간에 어떤 다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엔가 여자 친구가 매춘을 하는 공간. 그래서 그 끝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인공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 외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상의 날개의 구조였다면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집안에 방 안에 옷장 근데 이제 그거를 나가게 만들어주는 계기 남자 김씨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자 김씨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열망이 결국에는 이 작은 발전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발전 중에 하나가 또 방문을 열고 엄마한테 옥수수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남자 김씨가 옥수수를 키우면서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그 희망을 만들어냈다는 그거를 보고 옥수수를 키우면서 좀 희망을 찾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닌가. 이것도 되게 약간 아이돌 덕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돌들이 막 경연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콘서트 열심히 하는 모습을 팬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막 희망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덕질 포인트 중에 되게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 김씨, 나의 아이돌 남자 김씨가 이 생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 막 고군분투하면서 결국엔 그걸 성취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그래 옥수수를 키우면서 내 삶을 다시 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옥수수를 손민수 한 거네요. 손민수 하는 거. 리얼 아이돌 남자 김씨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또 생각났던 드라마는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는데 이거는 조만간 다룰게요. 꽁트가 시작한다. 꽁트가 시작된다.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남자 주인공이 이제 꽁트 그룹인데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이 꽁트를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쳤던 마음을 열고 이제 상처받았던 마음을 회복하는 여자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드라마도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재밌습니다.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그걸 나의 것으로 전유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삶의 의지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나. 그래서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또 치밀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마냥 웃긴 영화가 아니라 이런 디테일적으로 잘 챙기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또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다 보니까 아까 남자 김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 김씨를 궁금해하는 거죠. 남자 김씨도.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로 Who are you를 몰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여자 김씨가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고 딱 봤는데 Who are you인 거죠. 이 여자 김씨는 아직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자신이 도용했던 여러 여자들의 그런 예쁜 여자들의 사진들을 막 고르다가 한 명의 그 여자 사진을 출력해서 던지려고 하다가 결국에 던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답장을 결국에 못 보낸 거죠. 그 Who are you에 대한 답장을. 남자 김씨가 Who are you 밑에다가 Y를 써요. 그걸 보고 그게 두려워서 문을 딱 닫고 다시 싸이월드 세상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도용에 걸린 거죠. 이게 공백이 길었는데 이 사람이 도용을 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악플들이 미친 듯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인터넷마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폭우가 미친 듯이 내리면서 저기 밤섬에서도 폭풍우가 막 치고 그래서 그 남자 김씨가 읽어놓은 보금자리인 오리배마저 비바람에 떠내려가게 되면서 이거 진짜 무슨 얼굴도 좀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엄청 고난을 겪고 계신 고난을 겪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재난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 재난이 조금 있긴 하구나. 이 부분에 재난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농작물들이 다 말아먹게 되고 시리에 빠진 남자 김씨를 여자 김씨가 바라봅니다.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허탈할까 이런 감정을 또 생각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망연자실한 남자 김씨가 그 답장도 안 해변에다가 오니까. fuck you라고 써요. 근데 그걸 이제 여자 김씨가 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구교환 씨가 등장합니다. 구교환 반가웠어요. 음, 안녕하세요, 구교환 씨. 잠깐만 그러면 15년 전에 구교환 씨가 이제 밤섬을 청소하러 공익요원으로 나와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데 진짜 지금이랑 똑같다. 나도 진짜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늙었고 이때도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고 똑같아요. 연기도 말투도 비슷해. 비슷해요. 아저씨. 이때도 연기 잘하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갑네요. 지금은 이제 대스타죠. 그리고 이제 공익대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도망가게 되고 뭔가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미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네 진짜. 그래서 타잔 같은 느낌. 타잔. 그래서 결국에는 해병대 전후에 또 와가지고 뭐 왼쪽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오른쪽에서는 해병대 전후에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잡히게 되고 군홧발에 짓밟히는 그 느낌이 되게 뭐랄까 처절해. 숭고한 느낌도 들고 박해받는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도 드네요. 들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투쟁하는 열사 느낌도 나고 뭐 그런 되게 비장하게 비장하고 보이더라고요. 경건해요 이 영화 엄청 생각보다. 슬퍼 여기가.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지고 결국 오뚜기에게 입혀놨던 양복을 도로 그 밤섬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고 싶지 않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김 씨는. 그걸 바라보는 여자 김 씨는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멈칫하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저 남자 김 씨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여자 김 씨 옷 있잖아. 그 원피스? 반팔 원피스? 티셔츠인데 엄청 긴 티셔츠여서 원피스처럼 입는 티셔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 당시에 이런 의상 또 많이 봤던 것 같아. 이렇게 가벼운 긴 티셔츠 하나만 걸쳐 하이 실종으로 입은 다음에 또 그런 긴 생머리 여자 캐릭터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이게 뭔가 되게 익숙한가요? 기시감이 느껴지는 요 뛰어나가는 그 장면이 기시감이 느껴져서 뭔가 요 당시에 이런 장면들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사회로 돌아온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인도에서 삶이 자신의 희망이었는데 사회로 돌아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 다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63빌딩에서 뛰어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 올라탑니다. 카드를 찍고 그러던 김 씨를 막 찾아 헤매던 여자 김 씨가 버스에 타는 남자 김 씨를 발견하는데 버스가 출발해 버려서 결국에 포기하려던 찰나 오늘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빠밤. 1년에 2번 있다는 민방위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멈춰서게 되고 사이렌이 막 울릴 때 기쁜 마음으로 여자 김 씨가 버스를 향해 뛰어갑니다. 웃으면서 여자 김 씨가 뛰어가는 모습이 줌되고 그리고 이제 민방위가 풀리자 여자 김 씨가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김 씨에게 가서 My name is 김정연. 김정연. Who are you?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하면서 미소 짓는 둘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번에 양산형 리코 때도 이 수미상관 잘 맞췄다고 우리가 박수를 많이 쳤잖아요. 63빌딩으로 두 개를 연결짓고 그 다음에 민방위로 또 연결짓고 그리고 이제 My name is 김정연 Who are you로 또 이제 수미상관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 복선 깔아놓은 거 다 마지막에 세 개를 활용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니까 이것도 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미장센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열심히 만들어놨던 소품들이 이제 짓밟혀 있는 모습 그리고 여자 김씨 방에 쌓여있던 그 쓰레기 더미들이 다 이제 분리수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마저 미장센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망망대해를 혼자 떠돌아다니는 남자 김씨의 오리배까지 하면서 영화가 진짜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미장센들이 또 너무 좋았어요. 그 각각의 상징성 덕분에 좀 이해하기도 쉽고 맞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는 저는 영화나 뭐 연극이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죠. 훌륭한 메시지도 있고 좋은데 영화를 보는 도중에 좋진 않아요.
맞아. 나중에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좋아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찾아보는 재미는 있지만 사실 영화 보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단 맞아, 말이죠. 맞아. 하지만 이 영화는 관객들을 너무너무 웃겨줬고 너무 재밌게 만들어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영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좋은데 이런 구성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둘의 결말이 또 궁금해지는 그런 거 물론 노렸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라는 게 또 궁금해지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쵸. 현실은 좀 시궁창이긴 그니까. 하니까 빚도 남아있고 여자 김 씨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커리어로 이 험난한 2000년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궁금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아쉬움은 더 남을 테니 이렇게 끝내는 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또 어려웠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 제작하는 연출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것도 별로예요, 사실. 정말 기회가 되면 무대 위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한 줄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 제일 볼까요? 어렵다. 일단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거는 제가 앞서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봐도 되게 즐겁고 유쾌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봤던 게 초등학생 때라 초등학생 때는 진짜 그냥 그 노빈손 보듯이 맞아. 봤었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때도 저는 기억에 재밌는 기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다르고 특히 그 면접관 앞에서 허우적대는 그 김 씨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슬펐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15년 전 얘기지만 지금이랑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현대 사회를 치열하게 살고 계신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제일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너무 좋았는데. 네. 저는 그러면은 그냥 대학생 분들 중에 여름 방학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제가 또 그 여름 방학 여름방학 감성 좋아하시잖아요. 감성 되게 좋아하는. 그냥 방학을 좋아해요. 겨울 방학도 좋아해요. 방학을 좋아하는데 배경이 이제 햇빛 쨍쨍 내려 쬐는 그 느낌이니까 제가 여름마다 보는 또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남극의 셰프라고 그 영화처럼 그냥 진짜 여름만 딱 되면 매년 한 번씩 보면서 리프레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름방학 되면 일과처럼 좀 이번에 한가하네 싶으면은 여름에 딱 보기 좋은 그런 영화여서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틀어두세요. 네. 여름에. 맞아. 창문 착 열어놓고. 할 거 딱 없을 때 나른한 딱 오후에 틀어놓으면서 보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기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자면요. 이거 아까 앞에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유리병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유리병 편지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유리병 편지가 아닐까 그런 가치관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뻔할 수 있지만 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에게 김씨 표류기라는 유리병 편지를 던져봅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답장을 남겨주세요. 제발요. 내가 먼저 할 걸. 너가 마지막에 해야 이러고 딱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잖아. 저는 고급스럽게 마무리해 주세요. 노래에 맞게. 안 돼. 너무 어려.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드디어 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화를 묵혀놨다가 거의 썩기 직전에 봤는데 후회가 없었고요. 언젠가 꼭 무대 위에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작은 꿈으로 두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네. 희망을 여러분도 가지시다. 무작정 희망적이진 않은 영화기도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희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들고 올게요. 네, 안녕. 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